정신이상자의 경우 재판을 통해 형을 감형받을 수 있어 고통받을 시민의 모습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어지러울 만큼의 폭염이 이어지는 요즘, 실제 정신이상자로 보이는 피의자가 시민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3일 분당의 백화점에서 차와 흉기를 사용해 난동을 부린 한 20대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이날 오후 6시쯤 연속적으로 시민 14명에 피해를 입혔으며 이 시각 총 90건의 신고가 동시다발적으로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범행 피해로 복부에 흉기를 찔려 응급실에 이송된 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최악의 경우를 피해간 상황에 안도하는 모습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범행 장소는 범행 증거로 쓰일 수 있는 CCTV가 즐비한 백화점이어서 범행 사실 확인을 위한 증거는 충분해 보입니다. 따라서 수사를 통해 향후 범행의 동기와 목적 등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찰은 향후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피의자가 정신질환자여서 재판을 통해 심신미약을 인정받을 경우 보호처분과 같은 감형 조치가 선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여러 명의 피해자가 명백히 발생했기 때문에 피의자가 재판을 통해 본인이 범한 범행에 책임을 지는 것이 올바른 상황으로 보이지만 정신 감정을 통해 범행 당시 정신적인 영향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온전히 형법상 책임을 묻기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신질환자로 판결되어 보호소나 병원 등의 시설로 입소하는 보호조치 역시 법률이 명시한 대로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시설 주변에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은 이와 같은 조치에 불안할 수 있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법부 조치의 일환으로 병원과 같은 보호시설이 아닌 한 일반 가정집에 입소시켜 관리자로 하여금 모니터링을 하게 할 경우 주변 거주자는 더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관리자가 24시간 정신질환자 옆에 붙어있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앞서 보호조치의 판결은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관리자가 잠이 드는 저녁, 정신이상자가 주거지 주변에 칼을 들고 사람들을 위협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전 범행과 똑같이 주변 사람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해 사태 파악에 나서겠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관리자를 통해 난동을 일으킨 피의자가 이미 이전에 비슷한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현재 치료 중인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이미 누군가가 피를 보거나 하는 위급한 범행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미 법원 판결에 의해 보호조치 중인 정신이상자의 경찰이 나서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전과도 남지 않았으니 경찰이 피의자의 범행 사실을 조회한다 해도 범행 기록이라든지 재판을 받은 이력 또는 이미 보호조치 중이라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경우 경찰은 치료 중인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입소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에서 허락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머리뉴스의 경찰 취재 결과 보호조치 중인 정신질환자의 입소는 범행의 경중함이 아니라 병원장의 허락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굳이 정신이상자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정신질환자의 위협을 받더라도 이미 보호 처분이 내려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쳇바퀴처럼 신고 후 상황 정리 같은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상 정신이상자의 범법행위로 인해 재판을 받는 정신이상자가 많아진다면 그 사회는 결국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국회의원과 같은 고위공직자가 주변에 살고 있지 않다면 그 피해로 오는 불편함은 오로지 힘없는 시민에게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머리뉴스였습니다.